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특사인 김여정, 북한 대표단과 함께 어젯밤 북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남북 대표들의 공통된 주제는 이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양을 가면 참 겉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가십시오.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나게 될 희망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소중한 후식을 만들었는데 이 후식을 더 이렇게 키워나가서 정말 백분될 수 있도록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들 대표단의 모든 공통점은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였습니다. 특히 이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온 김여정도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났을 때 평양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그 자리에서 평양에 꼭 빨리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그런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포착된 것 말고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김여정이 평양에 오라는 말을 또 했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만찬 때, 임종석 비서실장과의 만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 때 임실장이 마지막 자리니까 건배사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여정 부부장이 자기가 원래 수줍어서 말을 잘 못한다. 네. 이제 부끄러워하면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가 되는 그날을 앞당겨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을 다시 만나길 바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방한 기간 동안에 3차례 이상 평양에 오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교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오시라,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 네. 이게 통상적으로 맞습니까? 좀 네.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 같은데. 북한은 특이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라라고 네. 지시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군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번에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성과로 보고하고 또 이것이 성과가 이제 3월, 4월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벼랑 끝에 서 있는 국제사회 제재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밧줄이 필요하고 구명대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여정을 보내는 파격을 취했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가지 못하면 김여정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질책도 받을 수 있고 좀 불편한 관계에 온의가 놓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아니, 있습니다. 김여정도 이번 특명에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책이라는 게 뭐 혁명화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오빠로서 가서 그렇게 뭐 요란하게 떠들더니 이게 뭐 성과가 아무것도 없느냐 이러면 이제 그게 질책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은 이번에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을 오시라는 메시지를 정말 확실하게 전달만은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된 메시지를 던졌고 언론에도 노출이 됐습니다. 평양에 꼭 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던 김여정. 자, 일단은 그렇다면 공을 받아 지금 챙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순서가 됐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은 이제 기정사실이나 다름이 없어졌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2월입니다만 3월, 4월 달력까지 한번 쭉 준비를 해봤습니다.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을 하게 되겠죠. 자, 25일 날 폐막입니다. 곧장 패럴림픽이 3월에 이어질 텐데 패럴림픽까지 끝나고 나면 4월 1일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특사를 파견하기 적당한 시점 분석을 해볼 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중에는 굉장히 분주하고 일도 많을 테고요. 4월이 시작되면 한미연합훈련이 곧장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월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니냐. 특히 2월은 너무 준비하기 촉박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평창 패럴림픽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남북 정상회담하고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네. 일단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으나 일단 2월은 특사 보내기가 준비가 좀 짧기 때문에 네. 3월이 가능성이 높고 또 더군다나 4월 1일 날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은 북한도 나름대로 뭐 핵실험을 하거나 또 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특사가 가서 북한으로부터 핵 문제에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받아오지 않으면 네. 그다음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동력이 떨어집니다. 네. 더군다나 만약에 남북 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은 또 한 2개월 정도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3월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김원걸 민화협 대표 상임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분석을 했네요. 대북 특사를 보낸다면 3월 안에 일찍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약화되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3월을 언급했습니다. 역시 4월까지 가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 특사를 보내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고 네.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 조율 차원에서 특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저쪽 특사가 와서 정상회담 하자라는 화두를 던졌으니까 자 그러려면 이제 이러이러한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특사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4월 1일 날 독수리 연습이 시작되고 4월 23일경에 뭐 확정상은 아니지만 키 리저브 훈련이 시작되면 어마어마한 이 미군의 군사력들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런데 4월 15일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절 해서 김일성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즈음에 항상 북한이 도발을 자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 한미연합훈련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당신네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주라. 그리고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한 이 정도 시기에 우리가 정상회담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나 미국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비핵화 또는 상한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그 행동을 요하기 때문에 네.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조건을 한번 맞춰보자. 네. 이런 거 하려면 3월밖에 없죠. 그렇다면 3월에 만약에 특사를 보내게 된다. 3월이 가장 적기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특사를 보낸 다음 궁극적으로는 남북 정상들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사가 만나서 결정이 된다 하면 5월 이후가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4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사가 가서 네.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동결한다든가 네. 그게 안 되면은 일단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는 도발 중시 약속을 한다든가 네. 하는 게 뭔가 있게 되면은 아, 그러면 연합훈련이 연기될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그걸 되면은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겠죠. 아하. 이건 연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를 축소하자 한다든가 네.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으나 만약에 북한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네. 그러면 뭐 아마도 뭐 4월 우리 그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네.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도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상황을 분석할 때 최근 1년 동안은 이 4월 1일, 4월 초에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은 상수로 두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사 파견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생각했던 한미연합훈련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상황으로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까 지금 김정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쨌든 4월 1일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려면 굉장한 북한의 양보가 필요한 거죠. 북한이 그렇죠. 굉장히 결심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여건이 돼야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특사 파견도 이제 시점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간에 결국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어떤 것을 내걸 것이냐가 합의가 돼야겠죠. 그게 네. 합의된 순간에 특사 갈 수 있는 걸 테고 갔다 오면 이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결국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뭔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그 한미 그 군사훈련을 연기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2달에 걸쳐서 저 훈련은 진행이 되는데요. 4월 1일부터 하면은 5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한 달 정도 뒤로 연기한다. 그러면 6월 말까지 되는데 또 그 훈련을 마치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UFC 훈련이 8월 중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을 마치자마자 바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UFC 훈련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시간적인 어떤 그 촉박함이 있거든요. 따라서 상반기에는 그 키 리졸브 훈련, 네. 중하반기에는 UFC 훈련 이렇게 이제 미군들이 자기네들의 인사 이동 시즌과 겹쳐서 네.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해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혀 이 훈련을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귀환하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군 입장에서만 본다면 훈련을 연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명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군 문제가 조금 더 순위에서 낮아지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가정을 두고 설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이 대화 전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큰 임무를 띄고 갈 특사,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금 현재 남북 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훈 국가안보원장과 함께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 세 명의 인물은 지금 현재에 진행되는 남북 대화의 주도적인 실무 책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사로 거론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자기의 특명을 이제 부여해서 특사를 보낸 게 김여정 부부자, 자기의 동생 아니겠습니까? 바로. 네. 가장 가까운 친정을 보내서 가장 가까운 이제 인사를 보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특사를 보낸다면 자기가 가장 지근거리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보낼 수 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남과 북의 격을 맞추고 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 실장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찬에서도 이제 김여정 부부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만찬을 따로 한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이 얼마든지 이제 또 가서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본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론되는 것 한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명의 인물 보겠습니다. 김홍걸 민화협 의장도 특사단의 명단으로 일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안 소장님, 네. 글쎄요, 김홍걸 의장이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말하자면 1차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고, 또 이번에 이제 김여정과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 김홍걸 의장한테 어머니 이희호 여사님 잘 계시느냐고 아하. 물었고,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선대부터 내려오는, 북한과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북한의 선대부터 이게 쭉 세습되는 체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결국 저 나머지 네 분은 지금 현재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민화협 의장 김홍걸 의장은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초연할 수 있다, 이런 네. 점에서 아마 후보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또 김홍걸 위원장은 김정은과 구면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김정일 그 상이 났을 때 네. 그때 조문단으로 참석해서 김정은과 직접 악수까지 한 경험이 있고 네. 또 그 김대중 대통령 상이 났을 때 저쪽 조문단을 또 직접 상주로서 맞았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적 차원에서도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네. 홍보하시는데 잠깐 걱정되는 게 있다면 이제 김홍걸 의장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라 상징성에서는 분명히 특사로서 뭐 검토해서 카드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한국과 미국과 이제 북한 간의 굉장히 복잡한 승부수가 이제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빨리 결정하고 해야 될 때 네. 과연 이제 김홍걸 의장이 청와대와 다이렉트를 바로바로 아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고민은 분명히 듭니다. 예. 또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이 개막식에 참석했던 미국의 펜스 부통령의 이 행보를 두고도 김홍걸 의장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특사단에 넣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뭐 김홍걸 의장은 적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결국 특사라는 것이 대통령의 분신입니다. 그럼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가야 되고 또 대통령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김홍걸 의장은 적당치 않은 것 같고 네. 아마도 현재 위에 네 사람 중에 한 분이 갈 것 같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